그래서 우리가 자바 제네릭스의 개념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물론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기는 했지만, 이 예들은 좀 너무 그냥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약간 어거지스러운 예고, 또 너무 미니멀한 예여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제너릭스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제너릭 클래스는 하나의 리스트를 표현하는 제너릭스입니다. 여기서 리스트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리스트라는 건 어떤 데이터가 여러 개 쭉 이렇게 일렬로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또 임의의 데이터를 임의의 위치에 그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일렬로 쭉 있는 거니까 그 중에 5번째 위치에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어떤 데이터를 삭제한다던가, 10번째 데이터를 삭제를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임의의 위치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번째 데이터를 읽어줘. 그럼 8번째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용량의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미리 이렇게 최대 몇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는 그런 클래스를 우리가 제네릭스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 저장되는 이 데이터의 타입을 내가 미리 어떤 특정한 타입으로 픽스하지 않고 그냥 임의의 어떤 가상적인 타입으로 일단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때 그때 내가 이 데이터의 타입은 뭐다 라고 지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제네릭스의 이름을 이제 myArrayList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래스,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가 myArrayList of t, 이렇게 어떤 t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이제 제네릭스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제가 이 수업에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앞에 이렇게 my를 붙이는 건 어떤 경우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실제 그 자바 API 자체가 그런 이름의 클래스를 이미 제공을 할 경우에 그거랑 좀 이렇게 혼동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my라는 접두어를 붙인다는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myArrayList라는 제너릭스를 만들 텐데, 실제로는 이미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가 ArrayList라는 클래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그냥 이 ArrayList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의 지금 목적은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바가 제공해주는 이 ArrayList 제네릭스가 속에 어떻게 실제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필요하진 않죠. 그냥 자바의 ArrayList를 쓰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myArrayList라는 제네릭스를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myArrayList라는 그 제네릭스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 예를 제가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myArrayList에 스트링들을 저장하고 싶다면, 그러면 myArrayList of string, 이렇게 괄호 안에 string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t가 스트링이 되어서 이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스트링인 그런 myArrayList 객체를 우리가 new myList array string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myArrayList 객체를 myList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뭔가 검색을, 그러니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또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클래스는 이제 add라는 메서드를 퍼블릭 메서드를 제공해서 내가 여기에 추가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mylist.add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add는 항상 이 리스트의 맨 끝에 추가하는, 그냥 add 하게 되면 맨 끝에 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만들면 이 myList에는 물론 아직 아무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add, 예를 들어서 bashful 하면 이제 bashful이라는 데이터가 맨 앞에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mylist.add awful 하면 이제 awful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추가될 거고, add.p 하면 그 다음 또 add happy.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내가 4개의 문자를 추가를 했다면 사실은 이 mylist 안에는 이렇게 bashful, awful, p, happy 이런 순서로 문자열들이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add 메서드를 우리가 제공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그냥 add data인데 add index data 이렇게 매개 변수를 2개 받는, 그래서 얘가 인덱스인데 이 인덱스는 물론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옥을 추가하는데 얘를 맨 끝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2번 위치에 추가를 해라. 여기서 이제 위치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번 위치라는 것은 0, 1, 2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세 번째 자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bashful, awful, p, happy인데 만약에 우리가 add to dog을 하게 되면 이 2번 위치에 dog이 추가되어서 여기 dog이 들어가고, 그러면 p와 happy는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물러나서 3번 위치, 4번 위치 이렇게 되겠죠. 다시 add 도피 하게 되면 그냥 add는 항상 맨 끝에 추가를 하는 거니까 맨 끝에 도피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emove index 메서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위치에 있는 값을 삭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번 위치라는 건 사실은 두 번째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awful이 이렇게 삭제되면 이제 awful이 없어지고 bashful, dog.p, happy, 도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중간에 하나를 끼워 넣으면 다른 데이터들은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밀려나야 되고, 어떤 걸 삭제하면 그 애들은 앞으로 이렇게 한 칸씩 당겨 와야 되고,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set이라는 메서드는 그냥 2번 자리에 sneeze를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원래 거기에 다른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그냥 덮어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지금 2번 위치에 .p가 있는데 set to sneeze 하면 .p는 지워지고 그 자리에 그냥 sneeze를 덮어 쓰는, 그러니까 add와 set은 다르죠. 그러니까 add는 추가해 주는 거고 set은 그냥 덮어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이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할 건데 get index입니다. 그럼 역시 2번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mylist.getto 한 걸 dwarf라고 한다면 dwarf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예에서는 sneez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메서드를 또 하나 제공하는데 그게 index of입니다. o가 대문자입니다. index of sneeze 하면 이것은 이 sneeze의 인덱스를 가르쳐줘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sneeze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만약에 sneeze가 있으면 그 sneeze의 위치, 그러니까 2에서는 2죠. 2를 리턴해주고, 그러니까 요에서는 인덱스의 값은 2가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index of .p를 하게 되면 여기는 .p가 지금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p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1을 리턴해 주도록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index of method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걔의 위치를 리턴해 주는 건데,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1을 리턴해 주는 게 index of method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는 우리가 myArrayList 클래스, myArrayList 제너릭스를 만들어 볼 텐데, 제가 이제 아까 실제로 자바 API가 ArrayList라는 제너릭스를 제공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myArrayList는 사실은 이 ArrayList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API가 제공해 주는 ArrayList는 지금 제가 예로 보여준 이것보다 실제로 훨씬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걸 뭐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이렇게 딱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 우리 손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myArrayList 클래스, 엄밀하게 말하면 myArrayList generics를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섹션 5 패키지를 만들었고 거기에 myArrayList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텐데, 이제 얘는 그냥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어떤 t라는 가상의 데이터 타입으로 패러메터라이즈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 myArrayList 클래스 안에서는 실제로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t타입의 데이터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t타입의 t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런 가정하에서 이 t타입의 데이터들을 뭔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 get이나 set이나 add, index of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료 구조이죠. 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myArrayList라는 이 클래스는 t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이 안에 이 t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보관하기 위한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변수는 당연한 얘기지만 배열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퍼블릭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프라이빗으로 프라이빗으로 하죠. 프라이빗 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우리가 배열을 만들 건데 그 배열의 타입은 물론 t타입의 배열이겠죠. t타입의 배열이고, 그 배열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이 강의 슬라이드에 제가 뭐라고 더 데이터라고 이름을, 강의 슬라이드에는 t가 아니라 e로 했네요. 뭐 이건 뭐 어차피 가상적인 데이터의 타입이니까 e냐 t냐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면 되니까.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은 더 데이터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배열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실제로 그 배열을 생성해 줘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new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 거니까 그 생성자 안에서 배열을 생성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배열 안에 이제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이제 n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size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capacity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capacity는 뭐 처음에는 그냥 별 의미 없으니까 0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private static final int 해서 initial capacity는 10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0으로 해주는 건 지금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10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제 생성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생성자 안에서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니까 myArrayList의 생성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생성자에서는 이 타입 패러메터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고, 이 생성자 안에서 이제 배열을 더 데이터는 더 데이터는 이제 new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배열을 생성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이제 약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더 데이터는 이 타입의 배열이니까 여기에 이제 new 다음에는 이렇게 new 이렇게 하고 init capacity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myArrayList라는 generics를 e라는 어떤 타입이 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E라는 타입이 뭔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작성을 하는 거니까, 지금 더 데이터라는 배열이 E 타입의 배열이니까 여기서 실제로 배열을 생성할 때도 new E capacity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 자바의 제네릭스와 관련돼서 제가 좀 복잡한 어떤 문법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전형적인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은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복잡한 어떤 이유로 자바에서는 이렇게 적어도 다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new 명령어에서 new 다음에 이렇게 이 실제 존재하는 타입이 아닌 그러니까 타입 패러미터를 이 new 이쪽에는 쓸 수 없게, 이렇게 어떤 객체를 new라는 게 항상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 객체를 생성하는 요 문장 안에 그러니까 가짜 타입,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타입명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좀 설명하기 복잡한데, 일단 지금은 그냥 그렇다, 그게 자바의 규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E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E 타입의 배열을 이렇게 new 명령어로 생성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아주 정석적인 어떤 방법은 있는데 그것은 좀 복잡하고, 그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을 여기서 생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은 어차피 아무 데이터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 타입의 배열로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해주는 게 이 부분에서의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물론 여기서 사이즈는 아직 이건 이제 막 객체를 지금 만드는 거니까 아직 아무 데이터도 저장되지 않았으니까 사이즈는 0, 또 capacity라는 건 물론 이 배열의 현재 크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뭐 capacity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사실은 똑같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지워버려도 상관없고, 여기에서 사이즈를 0이라고 하고 얘를 지워버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이제 이 문장 자체도 그냥 여기에서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제 그러면 너무 생성자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이런 정도로 하죠. 그건 뭐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에,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데이터든 일단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생성한 다음에 그것을 E 타입 배열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가상 타입 E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new 이 오른쪽 이쪽에 뭔가 E라는 게 등장하면 그것은 자바에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바의 규칙이 그렇다, 그냥 그런 식으로. 나중에 궁금하면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의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 알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은 좀 설명하기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우리가 구현해야 될 메서드들을 하나씩 구현하면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구현할 메서드는 void add입니다. add 중에서 인덱스가 먼저 나오나요? 두 번째 add, 그 다음에 이 타입의 이름을 제가 가능하면 강의 노트랑 변수 이름 같은 것들을 맞추려고 자꾸 컨닝을 하게 되네요. add 메서드는 이제 두 개가 있어야죠.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두 개 받는 add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두 개 받는 add는 요 데이터를 요 위치에 add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그냥 하나만 받는 add도 있었죠. 이것은 이 타입에 받아서,
그래서 그냥 add entry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맨 뒤에 맨 꽁무니에 add 하라는 거고, 이것은 내가 지정한 위치에 add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지금 요 더 데이터라는 배열에 인덱스 번째 위치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그러면 인덱스 번째 위치에 우리가 배열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배열의 인덱스 번째 위치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뒤로 한 칸씩 이렇게 쉬프트를 먼저 시켜야 되겠죠. 쉬프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가, 그러면 요 자리가 빈 자리가 되니까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맨 뒤에 있는 데이터부터, 그럼 데이터의 개수는 지금 몇 개입니까? 0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사이즈 개니까 사이즈 마이너스 1, 사이즈 마이너스 한 번째 위치까지, 그 데이터의 개수가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사이즈 개니까 맨 마지막 데이터의 위치는 사이즈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사이즈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인덱스 번째 데이터까지, 요 데이터들은 전부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물리고, 얘는 요리, 얘는 요리, 얘는 요리 이렇게 물리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이제 우리가 추가할 데이터를 써주면 되겠죠. 그거는 이렇게 for int I equal size minus 1에서부터 i가 인덱스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i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현재 더 데이터 i 번째 위치에 있는 애를 한 칸 뒤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니까 더 데이터 i 플러스 1번 위치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뒤로 한 칸씩 물리는 거고, 그러고 나면 더 데이터 인덱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이 엔트리를 추가해 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게 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로직입니다. 살짝 요게 이제 i 값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따져보면 여기서는 사이즈에서부터 인덱스보다 큰 동안 하고, 대신 여기 i고 i-1이죠. 이거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요 i의 뭐 시작값이, 대신 여기서는 이제 i에 있는 걸 i 플러스 1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약간 코드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 같은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제 add의 기본 로직인데, 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array reallocation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사이즈가 capacity보다 크거나 같다면 reallocation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array reallocation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까지 앞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 타입의 배열 tmp는 똑같은 얘기죠. 이거와 다만 이번에는 capacity의 뭐 2배 이렇게 더 큰 배열을 받아서, 더 큰 배열을 이제 새로 생성한 다음에 원래 있던 원래 이 더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데이터를 이 새로운 배열 tmp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tmp를 더 데이터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 일을 할 때 이제 사실은 이 수업을 꼼꼼히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미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제가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for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array copy 명령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강의 노트에 적어뒀는데, 조금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자바 API가 제공해주는 그 함수를 조금 더 쓴 거죠. 그래서 capacity를 먼저 2배로 늘리고,
그냥 arrays copy of the data capacity 이렇게 하면 이 arrays copy of 메서드가 자기가 알아서 이제 더 큰, 그러니까 이 용량이 capacity인 배열을 자기가 생성해서 이 더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옮기고 이런 일들을 다 한 번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capacity를 2배로 늘리고 더 데이터는 arrays copy of 이렇게 오리지널이 더 데이터고 그리고 new length는 capacity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copy of 안에 들어가면 걔가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일을 이제 내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그냥 라이브러리 함수에게 맡겨두느냐의 차이인 거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배열이 꽉 찼을 경우에 array reallocation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남아있는 이슈는 우리가 add index entry를 하는데 요 인덱스는 물론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 배열의 크기가 이 배열의 크기는 capacity인데 실제로 여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사이즈계입니다. 그러면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실제로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빈칸이 있고 이런 건 허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모든 게 이렇게 꼬이니까 그래서 데이터들은 항상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꽉 차 있도록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현재 데이터가 0에서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했을 때 그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인덱스의 유효한 값은 0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이 자리에 삽입하는 경우죠. 이 자리에 삽입하게 되면 걔의 인덱스는 사이즈가 됩니다. 물론 인덱스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add 메서드에서 인덱스의 유효한 범위는 0에서 사이즈까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가 음수거나 인덱스가 사이즈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뭔가 중간에 빈칸이 생긴다는 건데 그런 건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경우에 이 앞에서 만약에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혹은 인덱스가 사이즈까지가 이제 유효한 거니까 사이즈보다 크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클래스의 사용자가 항상 이 클래스를 올바로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좋은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사용자가 이런 이제 경우를 안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실수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제 유효하지 않은 어떤 인덱스가 입력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지정을 해주는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유효한 범위가 아니니까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리턴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이제 일종의 어떤 오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오류라고 일종의 오류나 혹은 사실은 exception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어떤 예외적 상황이죠. 이런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그냥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아무런 어떤 그 경고나 이런 걸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리턴해 버리는 것은 이제 아주 좀 뭐랄까요? 좀 친절도가 매우 낮은 코드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권장할 만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란하게 뭔가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이제 세련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의 리턴 타입을 우리가 불린으로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false를 리턴하고 성공적인 경우에는 true를 리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한 애가 return 값을 검사해서 자기가 요청한 일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가리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매우 전형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왕이 이제 add return type을 void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렇게 자바스러운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죠. 사실은 이제 이 수업에서 처음 나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하는데, 처음, 그러니까 throw라는 명령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throw하고 new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괄호 열고 index.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이 수업에서 사실은 자바에서 exception handling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마땅히 이 exception handling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큰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이기도 하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자바 문법 설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딱 핵심적인 것만 좀 추리다 보니까 우리가 exception handling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조금씩 틈날 때 그냥 조금씩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exception handling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면 따로 이제 자바 문법 책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나중에, 지금 당장 말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지금 좀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그냥 지금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오류 상황인데, 그러니까 exception 예외적 상황인데, 어떤 예외적 상황이냐면 배열 인덱스가 out of bound 유효한 범위를 벗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자바가 미리 정의해 놓은 그런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클래스의 인스탄스를, 객체를 new로 만들어서 그것을 return하는 게 아니라 throw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throw는 사실 우리가 exception handling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수업에서 유일하게 다뤘던 게 try catch 문인데요. try catch 문이라는 게 이제 요 안에 나오는 코드를 뭔가 실행을 하다가 오류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면 얘가 어떤 exception을 throw라는 게 던진다는 뜻이죠. 던져주면 그런 경우에 그 exception을 이 catch문이 받아서 여기에서 어떤 예외 처리를 하고 그거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일을 읽을 때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file not found exception을 코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참 그게 한참 전 얘기라서 어디 가야 그게 나올지 제가 지금 찾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뭔가 파일을 오픈하고 여기 있네요. make index를 할 때 어떤 파일을 스캐너로 열어서 그 파일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try catch 문으로 이렇게 둘러싸 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이 스캐너가 어떤 파일을 열 때 만약에 그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스캐너가 file not found라는 exception을 throw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던지는 그 exception을 이 catch 문이 캐치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뭘 할지를 여기에 지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자바에서 exception handling의 가장 기본 메커니즘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덱스가 add에서 인덱스가 유효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을 throw 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throw new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고, 그때 괄호 안에 이 exception 값을, 이 인덱스 값을 이렇게 넣어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그냥 throw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건지는 이 add를 호출하는 애가, add를 호출할 때 우리가 이 try catch문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만약에 이런 exception이 catch되면 그때 어떻게 할 건지는 걔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은 우리가 작성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import organize를 하면 그래서 제가 녹화하다가 잠깐 뭘 잘못 눌러서 array index out of bound가 아니라 bound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다시 잠깐 얘기를 조금 더 추가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테스트 목적으로 여기에 메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y array list of string 테스트를 해서 my array list,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에도 스트링을 이렇게 적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안 적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test.add 1에다가 hello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이제 아직 add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1번 위치에 hello를 삽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가 hello를 add하면 걔의 위치는 그냥 0번 위치일 수밖에 없으니까 1번 위치에 add를 하게 되면 이것은 딱 요 경우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럼 이렇게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exception이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딱 되지 않고 내가 뭔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밑에 내가 뭔가 다른 코드를 잔뜩 적어놨더라도 그냥 이런 exception이 발생하는 순간 여기서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럼 요거 말고 다른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때는 여기에 이제 try 이렇게 하고, 이 문장을 일단 네가 시도를 해보는데 만약에 얘가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 일을 throw 한다면 그때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지금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아까처럼 이렇게 오류로 종료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네가 실행해 봤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아까처럼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지정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이렇게 계속 해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뒀다면 이렇게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했지만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이제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어떤 처리를 하고 또 그 다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아까랑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exception 이런 걸 우리가 이제 exception handling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exception handling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딱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이제 더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add 메서드를 어쨌거나 우리가 다 완성을 했습니다. 보자, 빼먹은 거 없죠? 빼먹은 게 있네요. 이렇게 하나를 add 했기, 데이터를 하나 add 했으니까 사이즈가 1 증가돼야 되겠죠.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데이터의 개수가 1 증가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dd on entry는 얘랑 이제 비슷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추가되는 위치가 맨 꽁문이라는 걸 빼고는 뭐 필요하다면 리알로케이션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하면 얘랑 비슷한 분량의 코드가 나올 텐데 그건 바보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add 맨 뒤에다가 삽입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add on entry는 어차피 맨 뒤에 삽입하라는 거고, 맨 뒤에 삽입하라는 얘기는 인덱스 사이즈 위치에 맨 뒤에 삽입하면 사이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자리의 그 자리값이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얘를 그냥 호출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add 메서드를 이제 구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사이즈 메서드는 뭐 간단하겠죠. public int 사이즈는 그냥 return 사이즈. 사이즈 메서드는 현재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구현을 해나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덱스 오브 메서드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public int index of, 이것은 어떤 on entry,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있으면 그 위치,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거니까 i equal 0에서 i가 사이즈보다 작은 동안 i를 증가시켜서, 만약에 배열 이름이 지금 더 데이터니까 더 데이터 i에 있는 애랑 내가 받은 이 엔트리가 만약에 동일하면 i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일단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서 여기서 리턴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 포문을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마이너스를 리턴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쭉 데이터들과 검사해서 만약에 똑같은 값이 나오면 그 데이터의 위치인 i를 리턴해 주는 게 index of method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바에서 어떤 두 데이터의 동일성을 equal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primitive type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정수, 실수, 문자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equal 연산자로 두 데이터의 동일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데이터의 타입은 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E라는 타입은 사실은 실체조차 없는 타입이죠. 실체조차 없는 어떤 타입의 두 데이터의 동일성을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검사해야 할까요? 이때 바로 우리가 equals 메서드로 두 데이터의 동일성을 검사하게 되는데, 일단 왜 우리가 equals 메서드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E라는 클래스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데, the data.equals라는 얘기는 이 클래스 E가 equals 메서드를 지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클래스 E이지만 이 클래스 E는 equals라는 메서드를 가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equals 메서드가 대문자 object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4가지 메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바에서는 그게 어떤 타입이든, 심지어는 이렇게 이미 어떤 가상적인 타입 E라고 하더라도 얘는 어차피 equals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the data I equals an entry,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거고, 또 이 얘기는 만약에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그 my array list class 이 제너릭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적어도 여기에 저장하는 데이터들은 equals 메서드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object class equals 메서드가 아니라 실제 그 자기 자신의 equals 메서드, 그러니까 overriding 된 그래서 실제로 그 타입의 데이터의 동일성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equals 메서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요 라인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바의 array list 클래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그 데이터는 자신의 equals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있는 equals 메서드를 이용해서 동일성을 비교해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전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전혀 의도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다른 그 메서드들은 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냥 슬라이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get 메서드는 get index입니다. 인덱스 번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건데, 여기에도 아까 add와 똑같이, 그러니까 array index out of array index 체크를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먼저 인덱스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인덱스가 사이즈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get이니까 새로운 걸 추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사이즈 개가 있다면 데이터의 위치는 0에서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get index가 성공하려면 인덱스는 0에서 사이즈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equal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add에는 equal이 없었죠. add에는 여기 equal이 없었는데 get에는 equal이 붙었습니다. 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을 throw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유효한 인덱스라면 그냥 the data index, 인덱스 번째 데이터를 그냥 return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get의 return 타입은 물론 2겠죠. 그 다음에 set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array index 체크를 해주고, 이제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는 the data index에다가 new value를, 여기 new value를, set은 어차피 덮어 쓰는 거니까 the data index의 new value를 그냥 써주면 되는데, 다만 이 set은 약간 이렇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나 더 해주는데 set의 return 타입이 2입니다. 그래서 set은 덮어 쓰는 거니까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데이터는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워질 값을 그냥 리턴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기능이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지우기만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값은 리턴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는 새로운 값으로 덮어쓰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셋이고, 그 다음에 remove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덱스 체크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emove를 한다면 여기에 인덱스 번째 데이터를 remove 한다면 이 데이터를 그냥 지워버리면,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는 항상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요 인덱스 플러스 1에서 사이즈 마이너스 1 사이 데이터들을 다 앞으로 한 칸씩 이렇게 땡기고, 그 일을 해주는 게 이 for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i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i-1번지로 옮기는 거니까 한 칸씩 앞으로 당기는 거고, 데이터가 하나 삭제되었기 때문에 사이즈 값이 1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그냥 remove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remove 된 데이터를 이렇게 return 해 주도록, 혹시라도 이제 이런 기능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 필요 없으면 이 return 해준 값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현을 했고, reallocate는 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머지 부분을 구현하는 것은 그냥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두고 저는 이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